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득세의 세율,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76쪽이 되겠고요. 문제 15번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에서요. 농지를 취득하면 얼마입니까? 1000분의 30이죠. 농지가 아닌 것을 취득하면 얼마입니까? 1000분의 40입니다. 그리고 무상승계 취득일 때는 증여냐 상속이냐지요. 증여는 후 누가 받았느냐.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에서 상속입니다. 상속은 what? 무엇을 받았느냐.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원시 취득 1000분의 28입니다. 공유, 합유, 총임을 분할 등기 1000분의 23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번입니다. 지난 23회 때 출제가 됐네요.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상속으로 인한 농지 1000분의 2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것 1000분의 28. 4번. 매매로 인한 농지가 아니라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농지가 아닌 거니까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1000분의 30이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합유, 공유,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이니까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틀린 것. 자, 설명 안 드린 것은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여러분,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게 뭐죠? 쓰세요. 탄력세율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박과 차량 근데 선박과 차량은 법인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기계장비 항공기의 경우는 세율 조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될 때는 무슨 세율이요? 줄쳐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높은 세율입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어디에 들어갑니까? 줄 긋고 쓰세요. 사치성 자산입니다. 취득세에서 사치성 자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치성 자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사치성 자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는데요. 이 8%는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400,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과기준세율이 1000분의 20에 4배니까 8%가 되겠죠. 그래서 사치성 자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표준세율의 8%를 합한세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네 번째,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일부가 되겠지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인데요. 줄 긋고 괄호 열고 신축과 증축에 한한다. 신축과 증축에 한한다. 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4%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표준 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입니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 세율 플러스 4%입니다. 4%라는 것은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1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인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재산분할, 이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 민법에 의해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표준 세율에서 2%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서 적용하는 것이 뭐야? 환상 공법 이민. 기억하세요? 환상 공법 이민. 요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환매 등기, 1가구 1주택 상속, 그리고 공유물 분할, 그리고 법인 합병, 그리고 건축물 이전, 그리고 민은 이거죠.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취득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지난 25회 때 출제됐죠? 25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옳은 거. 자, 5개 중에서 올바른 거 하나 찾는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여러분 취득세의 면세점이 있어요. 취득세의 면세점 어떻게 됩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세 글자 면세점이라고 하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고요.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틀렸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여러분,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어요? 그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죠. 또 연부 취득했다면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좀 아이런 문제 지문이 나왔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 1구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중과세율은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이건 틀렸어요. 요 임대주택은요, 임대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로 사용하는 거, 임대로 사용하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뭐 한다? 면제합니다. 이거 중과세가 아니죠. 오히려 임대 공동주택인 임대용 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거지 중과세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여러분, 주택을 유상거래할 때 6억 원 이하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0입니다.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2%가 되겠고 9억 원 초과는 1000분의 30, 3%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별표시하세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하는 세율이다. 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죠. 환상공법 이민이죠, 이거. 이 환상공법 이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서 적용하는 것이 환상공법 이민인데요. 여기 환 나왔네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도했던 물건을 다시 사는 겁니다. 부동산은 5년이고 환매기간 동산이 3년이 되겠는데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여기 상이죠. 상속입니다. 상.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와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줄차요. 농지의 취득입니다. 이 농지는 자경농민이 농사를 상속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 안 나왔나요? 공은 6번에 나왔네요. 공유물 분할. 6번 보세요. 우선 지문 여기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권 해소를 위하여 지분 이전 나왔고요. 법 나왔나요? 법인 합병입니다. 4번.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과 건축물 이전 나왔네. 건축물 이전에 의한 취득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이 재산분할. 민법 규정에 의하여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했는데요. 남편이 이자리를 안 줍니다. 그러면 부인은 이혼일로부터 가정법원에 가서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나와 있습니다. 환상공법 이민이 되겠습니다. 환상공법 이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는 이거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틀린 것. 여러분, 중과기준세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요 항상 이런 것처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 아니면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요거 암기하셨으니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암기하지 않으시고 감각적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점주주가 주식취득,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여기 나왔죠? 이전. 이거는 중과기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레저시설의 취득,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가 되겠고,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도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7번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토지의 가액 증가, 간주취득이죠. 이러한 간주취득도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 간주취득입니다. 취득으로 의지하는 것도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번 문제가 지난 22회에 출제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 상속 나왔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그리고 부속토지로 인한 취득. 공유물 나왔네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여러분 줄 그어보세요. 1번에는 상속 줄 긋고, 2번에는 공유물 분할 줄 긋고, 3번은 건축물 이전 줄 긋고, 4번 민법의 재산 분할 줄 긋고, 민법 834조와 839조 2에 따른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 재산 분할 줄 긋고요. 5번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니까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난 2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했습니다. 줄쳐요. 교환이라는 것은 쓰세요. 유상승계취득이죠. 유상승계취득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상호 교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하는 표준세율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농지를 취득했다, 유상승계 취득했다,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가 아닌 것은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참고로 3번 문제입니다. 지문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3번 보세요. 틀린 건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4%가 아니라 2%가 되겠습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은 1000분의 40이 아니라 1000분의 20, 2%를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5번 별표시 하세요. 5번. 23번에 5번 별표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가로 열고 대수선은 제외되고요.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그 전용 면적에 관계없이 승강기 등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짜리를 공동주택을 개수할 때는 취득세를 줄쳐요. 비과세한다. 줄 그으세요. 면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개정됐습니다. 비과세 줄거세요. 비과세. 아하, 공동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9억 원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는 취득세를 뭐 하겠다? 비과세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번은 지난 24회 때 2014년도에 출시된 건데요.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것이다. 중과기준이죠.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야, 이거 어렵게 나왔네요. 개수로 인하여 건물이 증가되었다. 증가분 만큼. 여러분, 개수는요. 자, 중요합니다.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냥 개수로 인한 취득이죠. 개수로 인한 취득이고, 그런데 거기 면적이 증가되었다. 증가하지 아니하여야 돼요. 면적이.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되지 않은 것만 중과기준세를 적용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가지고 가액이 증가되었다. 지목 변경, 간주취득이죠. 이거는 중과기준세를 적용합니다.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 주식을 취득하여 줄쳐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설립 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이것도 간주취득이니까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것도 중과기준세를 적용합니다. 니은 디귿이 맞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이거는 1000분의 23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뒤에 해설 나왔죠.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과기준세를 적용하는 게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 간주취득, 과점주주가 취득, 간주취득. 그렇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여러분이 이거는 풀어보시고요. 자, 26번으로 넘어갑니다. 26번. 사치성 재산인데요. 옳은 것.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8%입니다. 8%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을 곱한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틀린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27번입니다. 여러분, 고급주택의 범위 나와 있습니다. 줄거세요. 27번 고급주택의 범위입니다. 고급주택의 범위. 예전에는 출제가 많이 됐는데 요즘 몇 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급주택의 범위 나와 있습니다. 필기 생략합니다.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1구의 건축물은요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 합계지요. 그죠?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인데 가로 열고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 제외 줄주세요. 주차장 면적 제외. 포함하면 틀립니다. 331 제곱미터 초과 줄거세요. 331 초과. 그리고 건물가에 9천만원 초과 줄거세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입니다. 331 초과, 9천만원 초과,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에서 연면적, 주차장 면적 제외 331 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건물가에 9천만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구의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662 초과입니다. 줄거세요. 대지면적 662 초과, 건물가에 9천만원 초과,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62 초과, 9천만원 초과,
6억 원 초과. 세 번째입니다. 일구의 건축물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그 엘리베이터에 적재 하중 무게가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 당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되고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있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이것도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시 3번입니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시가 표준액 6억 원 초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요. 4번 지문에서는 일구의 단독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고급주택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만 있으면 그냥 고급주택이지 시가 표준액 6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 나왔죠. 4번이 왜 틀렸느냐. 6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본다. 이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5번은 일구는 일구인데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연립주택입니다. 이런 연립주택에서 연면적, 가로 열고 공유면적 제외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주차장면적 제외, 공용면적 제외.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얼마? 245제곱미터 초과. 줄 보세요. 245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복층형은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2층으로 된 겁니다.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245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에서 공용면적 제외. 그러면 연면적에서 공용면적 포함하면 틀리고요. 공용면적 제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순수한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은 274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단독주택에서 331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주차장 면적 제외.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662 초과, 9천만 원 초과,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6억 원 초과.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으로서 에스컬레이터와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만 있으면 고급주택이지 시가 표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연면적, 공유면적 제외, 즉 전용면적으로서 245제곱미터 초과,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시가 표준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하나만 있으면 고급주택이지 시가 표준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